우리 아들 거를 근육을 만져볼 때하고 제 근육을 만져볼 때하고 이제 비교해서 만져보면 이제 급격히 현타가 오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운동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떤 운동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얼마나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이게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운동은 어떤 종류든지 다 운동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권해드리는 거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겸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력 운동은 가벼운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유산소 운동은 제가 흔히 권해드리는 거는 걷기예요. 빠르게 걷기. 빠르게.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환자냐 환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환자분인데 핸디캡이 있어서 지팡이를 짚거나 이럴 때 운동을 할 때 빠르게 걸으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낙상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으로 걷는 것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많으면 걷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50대 이후에 내가 건강을 위해서 특히 뇌졸중을 위해서 뭘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빠르게 걷기 30분 이상 가급적이면 매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유산소 운동 사실은 다 좋죠.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 다 하셔도 좋습니다. 운동은 하면 할수록 좋아요.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매일이 제일 좋은 건가요? 매일이 제일 좋죠. 유산소 운동은 매일이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는 게 좋으냐 이것도 연구가 있어요. 운동 강도가 강할수록 뇌졸중 예방 효과가 컸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 개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걸 수행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어야죠. 수용성이 있어야죠. 오늘 한번 굉장히 심하게 운동하고 내일 알아 누우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중요한 것은 자기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 강도 또 자기가 즐겨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운동 방법 그다음에 운동 시간은 그것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가급적이면 자주 하는 게 좋고 더 좋은 거는 유산소 운동은 매일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근력 운동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꾀가 나요. 무거운 걸 들기가 싫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서 왜냐하면 근력이 저도 50대 이후에 근육량이 많이 현격하게 줄고 있는 게 느껴져서 우리 아들 거를 근육을 만져볼 때하고 제 근육을 만져볼 때하고 이제 비교해서 만져보면 이제 급격히 현타가 오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최소한 사실은 3번 이상 해야 돼요. 근력 운동은. 그 대신 걷는 운동은 하루에 제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10,000보 이상. 잘하면 15,000보에서 20,000보 이렇게 걸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내에서는 웬만하면 계단으로 엘리베이터 안 타고요. 가급적이면 틈만 나면 걸어서 움직이고 그게 부족하면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최소한 10,000보 이상. 그러니까 10,000보를 걸으려면 하루에 한 7km 이상 걸어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핸디캡이 있거나 너무 연로하셔서 무릎 관절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무릎 치환술을 했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어렵죠. 체중 부하도 부담이 되고 그럴 때는 두 가지를 주로 권해요. 수영장에서 걷는 거, 수중 걷기를 했으면 좋겠다. 수영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전신 운동이기도 하고 유산소 운동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체중 부하를 적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우리가 자전거 타는 거 있죠. 실제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정된 헬스클럽에서 하는 자전거. 그 자전거 타는 거를 일정 부하를 두고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타게 되면 특히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식사 후 한 3, 40분 또는 1시간 후에 운동을 하게 되면 당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고 실제로 폐 기능도 좋아지는 그런 심폐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병원에서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뭐 개변적인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뇌졸중 예방하면 너무나 많은 책자와 너무나 많은 방송 정보와 굉장히 많은
건강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드시 꼭 병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꼭 병원에서 해야 될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50대 이후에 회사에서 하든 본인이 건강에 위협을 느껴서 하든 또는 건강에 관심이 생겨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기타 비만이라든지 심방세동 또는 심부전증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심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와서 전문의들과 상담을 하고 제대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관심이 갖고 있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잇몸 질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치은염이라고 하죠.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구강 관리가 잘 안 돼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치아가 빠지는 가장 흔한 원인이 구강 관리가 잘 안 되고 잇몸 질환이 생겨서 치아가 빠지는 게 제일 흔한 원인이 돼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한 연구는 꽤 됐지만 그 이후에도 외국에서도 나온 연구들이 적게 빠진 사람에 비해서 치아가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도 높고 인지 기능이 치매도 생길 가능성이 많은 그런 보고가 있었고 저도 제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강 건강 관리를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미 내가 관리를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구강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구강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이제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게 염증 세포들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혈관의 내피에도 손상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가 잘 응고시킬 수 있는 그런 트리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혈전이 잘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강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방접종 관심이 많죠. 근데 최근 2, 3년 사이에는 뭐 독감 예방접종이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밀려났지만 그 이전에부터도 어르신들 특히 50대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하는 것이 좋다. 뇌졸중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우리가 이제 독감을 걸리고 나면 제일 흔한 증상이 뭐예요? 막 열나는 이유는 밖에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몸에서 면역 반응으로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려고 염증 세포들이 막 열심히 활동을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염증 세포가 많이 생기고 나면 그동안에 잠잠하고 있던 그런 혈액 응고와 관련된 이런 요소들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혈관이 좁아져 있는데 피떡이 그쪽에 생기기도 하고 그 염증 세포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혈관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감을 포함해서 뭐 비뇨기계 감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잇몸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각종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50대 이후에 중장년층, 노년층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꺼려하는 분도 계시지만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도 예방접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그 이 예방접종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연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된 연구에서 분명하게 예방접종 안 한 분들에 비해서 예방접종 한 분들이 뇌졸중 발생률이 낮았어요. 아직은 우리가 그 부분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손쉽게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이기도 하고 또 건강 관리 하나이기 때문에 구강 건강 관리 또 양치 열심히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예방 접종 열심히 하고 염증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얘기들을 열심히 강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보고 계시는 분들의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